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양말씀 장우상입니다. 오늘은 이상 시인의 거울과 윤동주 시인의 시에 대해서 이렇게 좀 비교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이상 시인은 저기 그림 보이시죠? 본명은 김혜경입니다. 김혜경. 그래서 아버지가 윤동주를 낳을 때 바다처럼 넓은, 여기는 바다라기보다는 바다처럼 넓은 장소, 이런 정도로 해석이 되고요. 이 경자는 벼슬 경자죠. 그러니까 넓은 곳을 다스리는 관리가 되라, 뭐 이래서 김혜경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상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 상자가 상자예요. 상자고 그 이상이 경성제국대학의 건축가 출신이에요. 건축가 출신이어서 건축가를 졸업을 하고 이제 일본 그 현장, 노동 현장에서 감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일본의 이제 사람들이 원래는 김상 이렇게 불러야 되겠죠. 김상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성을 잘못 알고 이상 이렇게 이제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나는 내 시 속에 엄청난 수수께끼를 담아 놓을 테니까 한번 해석해봐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이상은 그 뭡니까, 아주 이상의 시가 되게 이상하죠. 이상의 시가 되게 이상하죠. 달을 자 써서 이상이 되고요. 또 이상은 또 식민지 지식인의 하나의 또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또 이 이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의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는 시라고, 이름의 상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를 보면요. 거울 속엔 소리가 없소. 저렇게까지 조용한 세상은 없을 것이요. 그다음에 거울에도 4개 귀가 있어. 내 말을 못 알아듣는 딱한 귀가 2개나 있어. 이렇게 또 나오죠. 자, 그리고 왼손잡이라는 말도 쓰죠. 왼손잡이. 내 악수를 받을 줄 모르는 왼손잡이. 그러니까 결국 이 새 1년, 2년, 3년은 뭐예요? 거울 속의 세계죠. 거울 속의 세계.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하는 당연히 뭐겠어요? 거울 이제 밖의 세계겠죠. 거울 밖의 세계. 거울 밖의 세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울 속에 나는 참 나와는 반대만 요만은 또 꽤 닮았소. 맞죠? 그래서 나는 거울 속에 나를 근심하고 진찰할 수 없으니 퍽 섭섭하고. 이제 이거는 거울 속의 일종의 자아화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마지막 그 연은 어떤 그 거울 밖의 자아에 대한 관계,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그래서 이제 이상과 관련된 논문 중에 이상의 이상과 이상이라는 실제로 이런 논문도 있습니다. 이상이라는 여러 가지 의미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상의 시 중에도 이제 오감도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오감도. 우리 이상은 건축가 출신이니까 건축가 학생들이 조감도라고 이런 걸 만들죠. 새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그림. 근데 이 이상은 이 조자를 오자로 바꿨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식민지의 지식인의 고독, 이것을 나타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상의 시의 거울과 윤동주의 자화상이 나타난 이제 거울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윤동주의 자화상이 나타난 이 거울은 구리 거울이 정확한 표현이죠. 그리고 이상의 시의 거울은 차이가 뭐냐? 이상의 시에서의 거울은 단절의 이미지입니다. 거울은 왼손잡이요, 내 악수를 받을 줄 모르는 왼손잡이요, 이런 말 쓰죠. 이게 이제 단절인데, 윤동주의 시에서는 일종의 자아 성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구리 거울이. 윤동주의 시에서는 구리 거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물이라는 게 있어요. 우물. 윤동주의 시에 여기 자아성이라고 참회록에 나타난 거울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화상이라는 그 시에 보면 그런 이제 우물이라는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이상과 윤동주의 이 자아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게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윤동주의 시에 보면 이런 게 나오죠. 파란 녹이 낀 구리거울 나오죠. 구리거울.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육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살아온 시간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그래서 이제 시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 만 24년 1개월이라는 것은 과거로부터 현재 이르는 삶 전체에 대한 참회죠. 그런 거. 일제강점기의 지식인의 무기력 이런 거죠. 그런 거. 그리고 이제 그 부끄러운 고백 이런 것은 미래 어느 즐거운 날 조국 강복이 이뤄진 날에 현재 참회를 다시 돌아보며 한 참회다. 그러니까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젊은이의 반성이죠. 그래서 윤동주가 이제 아시다시피 2대 저항 시인에 들어가는 거죠. 2대 저항 시인은 뭡니까? 이육사 시인이 있고 윤동주 시인이 있죠. 이육사 시인은 되게 남성적이고 윤동주 시인은 좀 여성적이죠. 그리고 이육사의 시인은 되게 저항적인 경향이 상당히 강한데 윤동주 시인은 윤동주 시의 특징을 뭐라고 하냐면 자아성찰과 부끄러움의 미학이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를 돌아보고 나를 부끄러워하고 이런 게 되게 많죠. 그래서 윤동주 시인의 서시에도 보면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비교 문학적으로 본다면 이 맹자가 말하는 군자 삼락하고 연결이 되죠. 군자의 세 가지 즐거움.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 인생 삼락이라고도 합니다. 인생의 세 가지 즐거움.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분자 삼락이 보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죠. 첫 번째는 뭡니까? 부모, 구존, 형제, 무고죠. 이 모두 구자예요. 부모가 모두 살아계시고 형제간에 아무 사고가 없어, 일이 없는 거. 두 번째는 앙불기어천이죠. 우러러볼 앙자예요. 괴는 부끄러울 괴자죠. 어느 뭐뭐의 천하늘. 하늘을 우러러봐서 하늘에 부끄러움이 없고 이 구부릴 부자거든요. 구부려봐서 사람에게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죠. 부끄러울 작자예요. 이렇게 쓰죠. 이렇게. 이것이 두 번째 즐거움이고 세 번째가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교육하는 것이 세 번째 즐거움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는 것은 맹자 삼락으로 보면 뭡니까? 이 두 번째하고 연결이 되겠죠. 위로 하늘을 우러러봐서 하늘에 부끄러움이 없고 아래로 땅을 내려봐서 사람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거. 이게 두 번째 즐거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맹자의 사진이고요. 맹자가 한 말 중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넓은 데서 살아가고 가장 바른 자리에 서고 가장 큰 도를 행하라. 명령문이죠. 그래서 뜻을 얻으면 다른 이들과 함께하고 뜻을 얻지 못해서 혼자서 옳은 길을 가야 됩니다. 옳은 길. 그래서 가난하고 천에도 마음을 바꾸지 않고 부당한 그런 밑에서도 굴욕하지 아니하면 굴욕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대장부 아닌가. 그래서 이 맹자는 특히 뭘 강조하냐면 의를 강조해요. 의를 강조합니다. 공자가 인을 강조했다면 맹자는 의를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이상의 시 거울과 윤동주의 참회록 그리고 맹자, 삼락 이런 것과 연결시켜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를 하실 때 좀 연관시켜서 공부를 하시면 상당히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영마쌤 장우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